퇴직 후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하는 질문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고민입니다.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기회가 마땅치 않고 생활비가 부족해도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과 정부의 지원 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노인 일자리 정책과 지원책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정책 설명을 넘어서 실제 사례와 저의 생각을 더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2004년을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 줍기, 공원 청소 같은 단순 공익활동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범위와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년 사이 예산은 90배 이상 늘었고 참여 인원도 4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와 함께 노인 일자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고 고립감까지 겹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 속에서 역할을 다시 찾고 싶어 하지만 기회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노인 일자리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공익형입니다. 공익형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노케어가 있는데 건강한 어르신이 독거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는 활동입니다. 환경정비나 공공시설 관리 같은 활동도 포함됩니다. 보수는 크지 않지만 참여 문턱이 낮고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를 넓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져 소득 보완 효과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복지와 서비스가 필요한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보조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가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반복 노동과는 차별화됩니다. 본인의 적성이나 경력과 연결되면 보람이 크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입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해 운영하는 사업단입니다. 실버 카페가 대표적 예인데 커피를 판매하거나 간단한 다과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곳은 식품 제조 사업단을 운영하고 어떤 곳은 공동 세탁소나 실버 택배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수익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책임감도 크고 실제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이 쉽지 않고 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지만 지역마다 성공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취업알선형 혹은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이는 민간 기업과 연결해 어르신을 일정 기간 인턴으로 채용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같은 직종에 많이 활용됩니다. 참여자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부담을 줄이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해 장기 고용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치나기업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의 특성과 경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고령 친화적인 기업이 늘어나면 일자리는 더 다양해지고 지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일자리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가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고 참여 조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활동보다는 전문성을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이나 안전 분야, 아동, 교육 지원 등 실제 사회 수요와 연결된 서비스 중심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기 근속자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배치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정책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75세 김모 어르신은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해 독거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작은 도움을 주는 일이지만 상대방도 큰 위안을 얻고 본인도 살아있다는 의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한 시니어 클럽에서는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모여 작은 실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큰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주민들이 찾아오며 대화를 나누고 카페 운영으로 얻는 소득으로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경기도의 한 기업에서는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62세 어르신이 사무보조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다시 사회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나 노인일자리 여기라는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화 1544-3388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 자격증이나 건강진단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 되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은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인의 경험을 다시 활용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복지 지출을 줄이면서 노동력을 보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있습니다. 여전히 보수가 낮다는 지적이 많고 단순 반복 업무 위주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일자리 수가 다르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회가 적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가 더 필요하고 수행기관 담당자의 업무 과중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보수를 현실화해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보다 질을 높여야 합니다. 경력 성장 경로나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도 특화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수행기관 담당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 교육을 통해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여섯째,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정례화해 정책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제도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노인 일자리 정책을 보면서 한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가 노인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 속에서 계속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어르신들이 존엄하게 그리고 활발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알고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 정책과 지원책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로 어떤 특화된 사례가 있는지 또 실제 참여한 어르신들의 경험담은 어떤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려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